시네마 4D 라이팅 렌더링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시네마 4D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라이팅과 렌더링 쪽 작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기초적인 방법과 개념을 학습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격의 이 렌더링과 관련돼서는 차후에 만들어질 별도의 렌더링 강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네마 4D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제 시네마 4D 기초 입문 강좌 시간에서 라이팅 렌더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렌더링 작업이 진행이 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네마 4D에서 3D 그래픽 작업이 진행이 되는 흐름은 반드시 꼭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업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어떤 물체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면 위에 이런 스피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모델링이 완료되고 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겉모습, 표면적인 겉모습의 속성을, 성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쉐이딩, 라이팅, 텍스처링 이런 작업 순서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꼭 반드시 이제 쉐이딩이 먼저 올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작업하는 어떤 기술적인 이유라든가 작업 목표에 따라서는 텍스처링 작업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쉐이딩 작업을 먼저 하든 텍스처링 작업을 먼저 하든 간에 이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라이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1차적으로 이 쉐이딩과 텍스처링이라는 이 두 개의 이 작업은 쉐이딩과 텍스처링 이 두 작업은 결과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바로 표면의 색상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색상이 이제 단순한 단색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성격의 색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3D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색상이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 관점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빛이 오브젝트와 이제 충돌을 해서 바로 이 표면에 충돌하면서 이 순간에 바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색상이 표면 색상이 결정이 되겠죠. 그 표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기술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반사가 있습니다. 반사란 얘기는 이제 어떤 빛이 오브젝트와 충돌을 해서 다시 튕겨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바로 반사라고 그러죠. 이 반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확산 반사가 있고 정반사가 있습니다. 확산 반사는 이제 우리가 종이라든가 천과 같이 표면이 좀 부드럽게 빛이 은은하게 부드럽게 확산이 돼서 반사가 되는 그런 질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반사는 이제 우리가 유리라든가 하이라이트 광택이 심한 그런 금속들 있죠. 크롬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반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딱 봤을 때 이 오브젝트가 반사가 강한지 약한지 이 성격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면의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로 투명 계산입니다. 투명 계산은 크게 굴절 계산과
투과 계산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굴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빛이 투명한 물체에 빛이 꺾여서 반사가 되는 성질을 굴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투과는 투명 물체에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물체 표면 안에서 빛이 이리저리 튕겨나가면서 확산이 되는 현상을 투과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 산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투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굴절, 투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연산을 통해서 투명한 물체의 기본적인 속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표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표면 질감을 구현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질감도 역시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범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떤 작용인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강좌 시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의 표면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매끈한 물체도 있지만은 돌, 나무 이런 것 같이 요철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그런 질감들이 있죠. 그런 이제 울퉁불퉁한 질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물체를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이제 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각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특정한 텍스처 패턴을 사용해서 물체가 마치 울퉁불퉁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이 표면의 어떤 색상, 표면의 어떤 정확하게 말하면 색상이라기보다도 바로 결과적으로 표면 질감이 되겠죠. 색상을 포함해서 이 표면 질감을 구현하는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보통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긴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작업이 바로 쉐이딩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 투명, 질감, 표면 질감을 결정하는 이런 전체적인 작업 행위를 바로 쉐이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반사, 투명, 질감을 구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단순한 수치로만 접근을 해서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 그 이미지 패턴을 사용을 해서 반사, 투명, 질감을 그 값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텍스처링이라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처링이라는 단계는 이 쉐이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부적인 속성을 단순 수치가 아니라 특정한 패턴으로 바로 이미지 패턴을 사용을 해서 이 세 개의 값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반사, 투명, 질감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색상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텍스처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텍스처 과정을 봤을 때 표면의 그 패턴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텍스처링 작업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따라서는 단순한 이제 밋밋한 색상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크 패턴, 물방울 무늬의 패턴, 또는 나무 같은 그런 질감의 패턴들이 있죠. 그런 기하학적이거나 상당히 불규칙한 그런 패턴을 모델링 단계에서 일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토샵이나 페인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표면 위에 씌워서 대신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같은 작업이 이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단계를 바로 텍스처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그 오브젝트 위에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사, 투명, 질감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역시 텍스처링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튼 이제 그런 과정들은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의 색상, 표면의 질감이 빛과 충돌을 했을 때, 빛과 반응을 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미 어떤 색상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색상을 최종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3D 그래픽 작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오브젝트 자체를 바로 3차원 이제 좌표계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라이팅도 3차원으로 하고, 쉐이딩도 3차원으로, 텍스처링도 3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3차원 좌표계 3차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바로 2D 이미지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JPG, TIF, EXR 이런 이미지 포맷입니다. 바로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대상을 2차원 이미지로 픽셀 하나하나마다 값을 구하는 과정, 3차원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모든 요소를 완전한 2차원화, 즉 2차원 픽셀로 만드는 이 과정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3차원으로 계산된 모든 것을 이제 2차원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상이라든가 투명이라든가 또 모션 블러, 뎁스 오브 필드, 라이팅, 쉐이딩 이런 복잡한 계산을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아주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 이 렌더링이라는 행위는 바로 3차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결과를 2차원 픽셀화 시킨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4D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 3차원 객체를 2차원 픽셀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우리는 단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품질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옵션만 건드려주면 나머지는 시네마4D가 알아서 3차원 요소를 2차원으로 픽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작업 과정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팅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상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과정이 바로 라이팅 렌더링의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과정은 이제 이렇게 쉐이딩, 라이팅, 텍스처링이 된 그 대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모션을 가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모션 과정 없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만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스틸, 정지된 장면과 모션을 가지고 있는 장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루면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장면을 가지고서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작업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쪽으로 장면을 설계를 해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을 개별적인 단계를 먼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렌더링 작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전개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연습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이제 이 모션 단계는 건너뛰고 모델링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쉐이딩, 라이팅, 간단한 텍스처링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서 바로 렌더링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미리 간단하게 3개의 스플라인 커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꼭 이런 모양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커브를, 스플라인을 편집을 하시든가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비슷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뭐 어쨌거나 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스플라인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전부 다 바로 레이더 기능을 통해서 회전을 시켜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1 스플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더를 적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도 역시 레이더, 세 번째에 대해서도 레이더. 형태를 각각 이동을 해놓고 지금 상태를 가지고서 그대로 렌더링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원본 개념으로 오리지널 오브젝트 개념으로 따로 남겨두고 이것을 완전한 폴리곤 형태로 컨버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이더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Current State to Object 기능을 통해서 변환을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변환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베이스 1, 두 번째에 대해서는 베이스 2, 세 번째는 베이스 3. 그리고 원본 레이더 오브젝트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숨기고 렌더링 되지 않도록 렌더링 기능도 꺼두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적당히 보기 좋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배치를 해놓죠. 지금 이 오브젝트는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적은 수로 레이드를 진행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적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상태를 그냥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뷰포트 화면을 이제 렌더링 해보면 각이 많이 져 있죠. 좀 더 렌더링 단계에서 부드럽고 더 많은 변수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서브디비전 서피스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역시 서브디비전 서피스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더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었죠. 컨트롤 R 보시다시피 깔끔한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오브젝트만 주어진 상태로 렌더링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이것은 이제 시네마 4D뿐만 아니라 다른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ds Max, 마야, 후디니 이런 소프트에서도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은 기본적으로 렌더링 했을 때 무조건 블랙으로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블랙이죠. 뭐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렌더링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그런 빛의 분위기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 역할을 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인 오브젝트만 주 오브젝트만 덜렁 놔두고 뭔가 그럴듯한 렌더링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좋은 퀄리티의 그 렌더링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라이팅, 쉐이딩 작업을 일단 뭐 잘해야겠지만은 현실감에 가까운 환경 대상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메인 오브젝트만 있고 주변 환경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별도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죠. 큐브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이 큐브 오브젝트를 적당히 키워서 편집을 진행을 해줍니다. 딜리트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벨을 적용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5 정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과정에서 지금 남겨져 있는 포인트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옵티마이즈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면수가 좀 적죠? 그래서 나이프 기능을 통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Deselect All 모드를 루프 모드로 바꿔서 Enable Snap, Edge Snap,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스냅을 체크를 해서 이 지점에 이런 식으로 스냅핑을 걸어서 면을 나눠 놓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은 그런 와이프레임 배열 상태를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면을 나눠 놨습니다. 피버 포인트 위치를 적당히 이동을 시켜 놓고 다시 지면과 맞닿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일종의 그 백그라운드 세팅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백그라운드 셋이라고 바꿔놓죠. 그 다음으로 역시 주변 환경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큐브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지금 여기 있는 그 세 개의 항아리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 세트를 충분히 포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키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실내 환경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룸박스라고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방의 기본적인 형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은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외부 공간과 닫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을 뚫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이 공간이 닫혀 있다는 전제에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뭔가 제대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보시다시피 특별히 이제 그 입체감이 있거나 현실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단한 반사라든가 빛의 느낌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네마포드에서는 장면 안에 어떤 그 빛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라이트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렌더링하는 순간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라이트를 가지고서 그대로 오브젝트의 표면에 빛을 비추도록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보게 되면 오브젝트를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질감을 설정하진 않았죠.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약간 이제 그 광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축키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바로 프로젝트 세팅에 보게 되면 디폴트 오브젝트 컬러가 그레이 블루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바로 모델링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설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질감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이렇게 80% 그레이를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커스텀으로 사용해서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라이팅이라는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제 그 색상이 없는 무채색, 흰색이라든가 약간 밝은 회색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라이팅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이 작업 순서대로 흘러갈 필요는 없지만은 라이팅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입체감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시각적인 목표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심플한 질감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그레이 블루로 바꿔놓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바로 재질을 생성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윈도우, 바로 매트리얼 매니저라고 불리는 항목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매트리얼 매니저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매트리얼 매니저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클로즈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닫아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닫혀 있다면 다시 매트리얼 매니저를 호출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매트리얼 매니저 쪽에 있는 Create New Material, 즉 이제 쉐이딩 작업을 위해서 재질이라 불리는, 또는 이제 쉐이드라고 불리는 대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New Material은 바로 질감을 하나 생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화이트 그레이 톤을 갖고 있는 질감이 하나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모델링한 오브젝트에 바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커넥트를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감을 선택해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밝은 오렌지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모델링 된 오브젝트의 표면 위에 드랍을 시키면 드래그 앤 드랍, 바로 질감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이제 질감은 이 오브젝트 리스트 상에서 봤을 때 해당 오브젝트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태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오브젝트하고 어떤 질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브젝트 화면에서 이제 바로 드래그 앤 드랍 하지 않고 클릭해서 바로 리스트 상으로 가져가서 드랍을 시키게 되면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감을 정의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놓고 어떤 질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어플라이 기능이 있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질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화면에서 선택한 그 오브젝트가 바로 상위 서브디비전 서피스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질감이 이제 정의가 되는 태그가 붙는 순서로 보게 되면 아까와 같이 구체적인 폴리곤 오브젝트에 연결이 된 게 아닌 상위 서브디비전 서피스에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된 흐름 순서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된 태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바로 원하는 오브젝트에 다시 드랍을 시키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태그가 그 계산이 되는 순서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태그가 퐁 태그, 두 번째가 UV 더블 태그, 세 번째가 재질 태그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역시 태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똑같은 연산 순서를 가지게 됐죠. 물론 이제 꼭 이런 식으로 꼭 작업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작업 흐름상 봤을 때 폼 태그, UVW 태그, 재질 태그 또는 이것을 이제 텍스처 태그라고 합니다. 이 흐름대로 연결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역시 바로 백그라운드 세트, 그 다음에 룸박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팅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팅 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세팅이 된 상태를 가지고서 바로 베이직 라이팅 테스트, 라이팅 테스트를 하는 그 작업 흐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작업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